오늘은 피부 관리 제품인 콜라겐 파우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이 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콜라겐 원료가 92%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저분자 콜라겐 원료라서 피부의 흡수도 아주 잘 된다고 하고요. 눈가 주름, 얼굴에 있는 주름, 목주름에도 좋다고 합니다. 피부 관리샵에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스킨, 앰플, 크림에 이 콜라겐 가루를 섞고 피부에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또 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건조한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후기들도 무척 좋다고 합니다. 비싼 피부샵 대신에 집에서 간편하게 꿀 피부로 관리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로또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로또를 먼저 얘기할게요. 저희가 원래 딴 얘기를 먼저 하려 했는데 네네. 로또를 보고 많이 오셨다 해서 로또를 제가 최근에 이제 가끔 이런 기사가 나요. 누가 1등을 했는데 참 재밌게 아니면 흥미롭게 1등 한 사람들은 기사로 실어주더라고요. 근데 항상 얼굴은 가리고 내잖아요. 예전에는 얼굴 그대로 냈었어요. 1등 하신 분. 근데 그 기자분들은 1등 한 사람을 어떻게 알죠? 그게 이분이 아마 이렇게 농협중앙회를 받으러 올 거예요. 돈을 수령하러.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대기하는 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만약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수령하러 가지 그거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서대문에 이제 농협중앙회가 있어요. 서대문 역에. 혹시 되면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1등 당첨됐다는 얘기 듣고 범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뭐 현금으로 받아오면 막 도둑 맞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되면 누구한테만 말하고 어디까지는 말하고 내 루트는 어떻게 해서 집에 어떻게 와야지까지 나는 되게 생각했는데 꽃님께서 저희들에게 로또를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날이 추운데 로또 얘기로 훈훈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로또 생각만 해도 너무 훈훈해지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인터뷰에 동의도 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 인터뷰를 내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익명으로 얼굴도 가리고 내시는데 이번 11월 1일에 그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은 안 한 사이신 것 같아요. 네. 결혼 안 한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그 연금 복권을 산 건데 너무 웃긴 게 연금 복권을 샀는데 이 여자친구가 1등, 2등이 동시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 연금 복권은 매월 받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여기. 매월 받는 건데 이거를 다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1억 원 정도. 21억 6천억. 우와, 연금 복권은 21억 6천만 원. 네. 20년 동안 월 700만 원씩 받고 1등이 700만 원씩 20년. 그리고 2등이 월 100만 원씩 10년이에요. 근데 이거 동시에 되셨어요, 이분이. 와, 연금 복권 진짜 괜찮네요. 연금 복권이 훨씬 사람을 나태하지 않게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것처럼 월급 같은. 그러니까요. 근데 저 정도 되면 솔직히 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복권보다 훨 좋은데? 가만히 있어도 매월 여유롭게. 그리고 직장이 있다 그러면 직장 나가서도 항상 마음이 든든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기분이 안 나쁘고. 일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더 동기가 생기고 그냥 그 취미로 그냥 일하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저분이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안정적으로 저렇게 20년을 이제 보장받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산 복권이 1, 2등에 당첨이 됐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이거 일단 진정하기 위해서 카페로 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정하고 이게 정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이게 너무 맞으니까 너무 기뻤다 이렇게. 아마 좀 나이가 어리신 분 아닐까 싶어요. 되게 솔직한 마음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와, 너무 이게 천진하다. 네. 20년간 이분이 이제 총 21억 6천만 원을 수령하시게 되었다는 건데 너무 부럽죠. 나이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젊으신 분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얼굴이 가려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실루엣이 조금 젊은 여성인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과연 대박인데요. 5장을 구매했는데 1등이 한 장이고 같은 번호로 했대요. 2등이 4장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무슨 무슨 전생에 꿈을 어떻게 좋은 일을 하셨길래 그죠? 야. 그래서 대단하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막 뭐 커뮤니티 댓글도 달리고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결혼을 할 것인가? 근데 뭐 잘 모르겠지만 아유. 근데 사실 되게 서로는 되게 뭐랄까 진짜 럭키한 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커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정도 되면 되게 연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결혼을 않을까? 결혼을 앞두다 이런 얘기가 하진 않았어요. 네. 예. 데이트 중. 네. 데이트 중 그냥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자친구도 엄청 잘하겠죠. 더 잘해야겠죠. 예. 더 열심히 잘해야 될 것이고 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샀다. 근데 약간 가끔 이거 사시나 봐요, 이분이. 항상 평소처럼 연금 복권 5,000원치를 구매했고 또 남자친구는 로또를 샀는데 남자친구는 안 된 거예요. 같이 샀는데 연금 복권을 산 여자친구는 당첨되고 남자친구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이분이 얼마나 복덩이 같은 그런 존재일까요? 이제 그렇죠. 근데 남자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1도 안 내야지. 이제 욕심을 내서 순간 이제 뒤에 이제 네. 이 행복한 인터뷰 뒤에 이제 이어지는 사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되게 행복해요. 훈훈하고 저희의 마음까지도 따뜻해지고 사실 로또 살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은 그 기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나 뭐도 하고 와. 누구도 얼마 주고 내가 박동민 PD도 얼마 줘야지 이런 생각하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드릴 거예요. 진심이에요. 네. 스튜디오에 투자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 드리면 되죠. 뭐. 나중에 이거 영상으로 남을 거라 다 여기 지금 450분이 증인이 되실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소송하면 요 영상 네, 아예 소송까지 안 가게 제가 잘 마무리할 거예요. 되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 내가 얼마 되기만 하면 너 얼마 준다. 네. 이런 사건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말해서 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박 대표님한테 안 줄 때 박 대표님이 수틀려서 저한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은근히 되게 많아요. 법원에. 그래서 판결도 몇 건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케이스 얘기해 주실 텐데 그러면 이제 말로 이렇게 구두상으로 네, 얘기했어요. 네. 그것이 실제로 계약 관계로 성립이 되냐?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두로 너 얼마 주겠다. 이건 증여 계약이거든요. 이 구두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다 효력이 있고 문제는 민사소송은 결국에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진실에 가까운 증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은 제가 이 영상을 만약에 사건을 해서 삭제를 했다 그래도 누군가 녹화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영상들이 다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맹점이 있죠. 금액을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퍼센티지로 얘기를 네, 이렇게 디테일가 뭔가 저도 이렇게 뭐 이게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중에 네, 주기 장난이었습니다. 싫으면. 네, 장난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정말 진지하게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근데 이게 그 22년에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 아마 네. 그 이전 사건이에요. 친구가 복권을 선물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뭐 5천짜리 복권을 사서 너 해 하면서 준 거예요. 좋네요. 네, 줬는데 이 사람이 야 이거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받은 사람이. 네, 받은 사람이. 근데 1등이 된 거예요. 1등이 됐는데 2억을 안 주고 주기는 줬는데 애매하게 8천만 준 거예요. 2억을 준다고 했는데 이분은 훨씬 많이 됐겠죠. 당첨금이 뭐 10억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22년에 로또 1등이면 더 됐겠죠. 10억 더 됐을 수도 엄청. 있어요. 네. 예. 근데 이분은 그냥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은 좀 지키고자 주긴 줬는데 8천만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복권을 사서 줬잖아요. 그리고 주면서 그런 약속을 일단 받은 건데 그래서 나 1억 2천 더 줘야지 않겠냐. 근데 그게 얘기가 안 돼서 결국에 소송 제기를 한 거예요. 1억 2천을 추가로 지급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아니 2억 줘야지. 1등이 이분이 그때 14억을 받았다고요. 14억. 14억 중에 2억 그거 못 대주나? 네. 근데 이게 받고 나면 마음이 다들 달라지나 봐요. 아니 참, 예,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게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막 복권을 여러 장 사서 야 이거 너네 준다 하면서 우리가 당첨되면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정을 했던 사안으로 법원은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이 사건은. 네. 이야. 이거는 좀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 이렇게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그냥 저 만약에 로또 되면 박 PD님한테 얼마 드릴게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사실 구체적인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막 술자리에서 내가 복권을 사고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럼 이거 내가 복권 공짜로 받았으니까 당첨되면 너 얼마 줄게. 이렇게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라고 봐서 인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술자리에 있었던 친구들도 다 증인이 됐던 거죠. 네. 맞아요. 얘가 2억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 저희 장동현님께서 또 2만 원 로또를 날려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제가 질문드렸던 그 사안이 여기 있네요. 있어요. 문서로 작성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하죠. 얘기했지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친구들이 증인으로 얘기해주고 해서 1억 2천만 원 지급하라. 판결이 났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친구들 증인도 있었겠지만 정말 주고 싶지 않았으면 차라리 8천만 원도 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8천만 원 본인이 줬던 게 아니 그럼 법원에서 왜 줬어 그러면? 근데 이 얘기 안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죠. 되는데. 네? 그래도 정보를 혹시 되실 때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8천이 준 게 조금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끝까지 안 줘야. 그냥 연락 두절하고 주지 안 주고 소송 들어왔으면 그때 줘도 뭐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친구 관계는 이제 완전히 파탄 나는 거고. 이제 저기 주는 걸로 하시죠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리고 이렇게 증언으로 친구들이 서고 이게 이런 교우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죠. 서로 송사를 막 하고 증인 서고 막 이러니까 그죠? 증인 섰던 친구분들한테 이 부분 또 좀 드려야겠다. 뭐 그쵸. 1억 2천 받으신 분이 드려야지. 이건 뭐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복권을 의외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막 사는 경우도 많고 그 영화 뭐죠? 145인가? 그 북한의 로또가 넘어간 그 영화 뭐죠? 645인가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거 되게 히트친 영화인데 645 맞나요? 그게 우리나라의 우연히 이제 우리나라 국군이 그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그 군인이 우연히 이제 그 술자리에서 막 소주 회사 이벤트에서 막 로또를 나눠주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로또가 바람을 타고 와가지고 우연히 이제 로또를 받았는데 그게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너무 마음이 편해서 이게 고경표 씨가 하는데 너무 이제 여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군대에서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나갈 생각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그 로또를 잘못 간수하는 바람에 그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가요. 근데 북한 병사가 그걸 받고 안 거죠, 걔들도. 이거 1등 그거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영화인데,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기발. 되게 코로나에 의외로 되게 성공한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벤트성으로도 막 주는 경우도 있고, 술자리에서 같이 사고, 야, 이거 되면 우리 나누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 보면. 그래서 이런 사건이 종종 법원까지 오는 케이스가 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 뭐 서로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돈 주면은 끝날 일인데 이제 뭐 얘기하는 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극이 정말 이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요까지 또 이제 잘 해결된 사건이고요. 야, 이제 가족이 풍비박산난. 완전 이제. 근데 이건 당첨자 여동생과 매제.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 징역을. 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이건 또 왜 이런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을까요? 50대 남성이 40억에 당첨됐대요. 로또가. 2017년에. 근데 일가족이 당첨금 배분을 놓고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도 뒷 배경에는 뭐 이걸 나누기로 했는지 아니면은 야 너가 40억이나 생겼는데 가족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왔는지 이거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보통은. 실제로 로또 되면 정말 많은 사람한테 연락 온다고 하잖아요. 당첨자들 수기 들어보면 정말 뭐 사돈의 8촌까지 연락이 와서 자기한테 얼마 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진짜 많이 받는데요. 네, 그리고 뭐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연락이 온다고. 그래서 이분도 아마 가족이 이거 다 알게 됐으니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뭐 너한테 이렇게 잘하지 않았냐 뭐 또는 뭐 당연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이제 극심하게 이제 갈등으로 번진 것 같은데 이분은 50대 남성 당첨된 분은 이제 당첨금 받자마자 효자였던 것 같아요. 70대 노모랑 함께 살 집을 먼저 구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당첨됐다라는 말을 들은 여동생 2명이 나도 얼마 내 몫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데려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 볼모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래서 막 욕설하고 뭐 싸우고 서로 뭐 그 엄청나게 싸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이 당첨자는 동생들 연락 일절 안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더 심하게 이 동생들이 연락 안 받으면 이 사람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도 하고 가족끼리. 가족끼리 협박을 한 야. 거예요. 그리고 이 당첨자가 사는 아파트에 열쇠 수리공 불러가지고 막 문 따고 들어가 버리네. 강제로 집까지 들어갔다. 그거는-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재물 손괴, 예, 바로 주거 이거는 침입. 예.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문을 따는 게 가족끼리도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빠인데. 네, 오빠인데 엄마 못 데려가게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이가 좀 좋은 집안이었을까요? 좋은 집안이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잘 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노모를 이렇게 모신다는데 네. 다들 당첨에 행복해하고 잘 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데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동 재물 손괴, 그러니까 2명 이상 같이 이제 재물을 손괴했다. 그 열쇠 수리공물에서 문 딴 게 재물 손괴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재물 손괴, 공동 재물 손괴 이런 걸로 실형 잘 안 살아요. 실형 잘 안 살고 보통은 벌금인데 거의 이제 뭐 다른 죄도 붙었지만 협박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여동생 등 2명에게 징역 1년, 여동생과 매제, 그러니까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중한 벌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여동생 남편은 징역 8개월의 실형. 여동생은 집행유예지만 남편은 실형을 선고했어요. 남편의 죄가 더 무겁다라고 본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근데 이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게 법원의 주요된 양형 이유였어요. 그러네요. 네. 그 뭐 변명으로 일관하고 네. 범행 상황을 꾸며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반성의 기미가 너무 없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면서 실형 선고를 했고 거기 뭔가 열쇠 수리공 부르고 이럴 때 매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여동생의 남편이 네. 주도적인 역할을 했구나. 네. 너무 이건 비극이죠. 한 집안이 완전히 40억 로또 때문에 그죠. 이건 돈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거 슬프네요. 네. 당첨님이 오늘 주제랑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닉네임을 로또 1등 당첨으로 바꿀까요? 그러셨어요. 예,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예, 지금 라이브 들어오기 직전에 들었습니다. 예, 뭐 트럼프가 뭐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낼까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럼 저희한테도 얼마 줄 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막 돋부리고 하던데. 좀 네. 어떻게 될지 좀 아무튼 저기 안개지 않아요? 아니 됐나 봐요. 네, 왜냐하면 아주 주요 격전지에서 트럼프가 이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뭔가 지금 너무 안개 속. 뭐라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당분간 호황일 거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 올랐고 트럼프 공약이 거의 비트코인을 자기가 뭐 100조 원치를 사들이는 뭐 그런 거여가지고 비트코인이 되게 올랐어요. 저도 그냥 실험적으로 비트코인을 한 100만 원 정도를 항상 해보고 보거든요. 근데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방금 직전에 보니까 와 플러스로 몇천 원이 올라가지고 조금 기뻤어요. 예. 8천 원 정도가 올라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8천. 이제 그만하고 빼야겠다. 8천 원 수익으로. 8천 원, 축하드립니다. 정말. 와. 트럼프에게 축하를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아니 8천 원. 8천 원. 8천 원 번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8천 원. 뭐 누구는 8억 벌고 뭐 그랬겠죠. 수익은 수익이 맞아요. 난나님이 수익은 수익이군요. 그렇죠. 8천 원. 그럼요. 수익이죠. 수익이죠. 땅 파도 안 나와요. 땅 파서 10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제목이 정말 로또 굿은 유죄, 가석방 굿은 무죄. 로또와 관련된 로또를 당첨되게 해줄게. 굿해라. 나한테 굿을 좀 의뢰해라. 이야. 이거는 유죄. 근데 누가 이제 구속돼 있어요. 수감돼 있는데 이 사람 좀 가석방 좀 받게 굿을 좀 해주세요. 하니까 굿을 해줬어요. 그거는 무죄. 예. 오. 이게 사기가 되냐,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인데 이게
이런 게 꽤 있어요. 이런 사건인데 이제 무속인들이 아까 이 경계에 있잖아요. 사실은 무속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굿을 한다고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 그 불확신에 맡기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심한 경우면은 그 굿 비용 그거를 편취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의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로또 굿은 유죄고 가석방을 좀 희망하는 그런 굿은 무죄냐? 라는 거를 이제 보면은 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기죄가 결국에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망을 속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근데 단순히 당연히 이 사람이 가석방도 안 되고 한 명 가석방도 안 되고 로또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니까 무속인을 굿은 했는데 굿했죠. 근데 가석방도 안 되고 로또도 안 된 거예요. 아 그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사건인데 근데 어쨌든 안 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당연히 고소했겠죠. 야, 이 사람 사입이다. 그리고 굿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굿을 돈을 많이 줬겠네.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소 비용이 한 200~300인 것 같던데요. 굿 비용이. 굿 비용은 엄청 비싸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나. 이 사람이 2억 4천이에요. 2억 4천여만 원. 아 로또 당첨하게 해준다고 2억 4천만 원 굿을 해준 거예요? 이게 최근 사건인데 이거 최근에 대법원 작년에 난 건데 일단 이걸 먼저 보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 네가 굿을 하면 복권 당첨되게 우리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를 굿 비용으로 받았냐? 2억 4천이나 받아요. 그게 지금 이러셨잖아요. 그냥 굿판할 돈으로 로또를 사면 1등 그렇죠. 이 돈을 어디 투자했어도 그죠? 이자를 받아도. 그래서 이게 2011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계속 야 너가 로또 되게 하려면 굿 비용 나한테 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굿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굿도 제대로 안 해주고 단순한 종교 행위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거는 누굴 속인 정도의 사기죄의 기망이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무속의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으로 본 거네요. 사기꾼인 거죠. 너무 심하죠. 2억 4천은. 근데 아무튼 일반 사람들에게도 굿을 요구하면서 하는 비용이 보통 그런데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최소 200~300만 원을 다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듣고 나면 요즘 옛날 근데 무섭잖아요. 너 뭐 이거 안 하면 교통사고 날 거야? 이런 단골 멘트를 하면 사람들이 괜히 좀 불안한 거예요. 공포 마케팅. 네. 그리고 그래서 징역 2년이 확정. 징역 2년. 이건 너무 심한. 왜냐면 금액이 너무 커요. 금액도 너무 크고 오랫동안 사기를 벌였고요. 야, 2억 4천만 원. 그리고 또 202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건 안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여성의 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나 봐요. 형도 확정되고. 근데 내가 굿을 하고 기도하면 당신 딸이 가석방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비도 주고 좀 굿비도 달라. 3천만 원 준다. 와. 네. 크죠? 기도비도 해야 되고 뭐 굿비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을 3천만 원에 굿해서 가석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자기 마지막 뭔가 기대고 싶은 그런 심리를 되게 취약한 사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기성의 이 짙은 무속인들의 특징은 이 사람이 뭐가 지금 걱정이고 뭐를 하면 이 사람이 바로 넘어오는지를 사실 정확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다는 거죠. 무죄가 선고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은 뭐 기도비 받고 기도도 하고 굿을 하기도 했어요. 아까 그 사건은 굿도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무속 신앙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쨌든 굿도 하고 기도도 다 했는데 무속 신앙의 특성상 굿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건 사기죄 기망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 범주라면 뭐 전통적인 무속 행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본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굿을 한다 그래도 결코 이게 굿을 한다고 A의 결과를 얻겠다. 이게 확정적으로 우리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조금 고려가 된 거고 이게 좀 고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굿을 했고 기도도 했고 피해자가 또 뭐 협박당해서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원했고 자발적으로 준 거를 고려해서 이건 사기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애인 마음을 잡기 위한 굿. 이건 또 유죄네요. 네. 유죄인데 애인 마음 잡기고. 근데 이거 너무 이름만 들어봐도 아는 것 같잖아요. 만약 누가 사귀다가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 다시 나한테 좀 마음을 열 수 있거나 다시 나한테 돌아오도록 해줘라. 네, 그런 건데. 야, 그럼 뭐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 막 뭐 인형에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돌아오도록 뭐 그런 거 있나 보죠. 이것도
야, 그 굿을 통해서 남자친구가 다시 재회시켜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1억 3,590만 원. 야, 근데 돈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 다들. 어떻게 이런 거에 1억 3천만 원을 줄 수 있지? 1억 3,590만 원을 여자친구한테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남자친구한테 그 돈 주면서 다시. 여자분이? 그렇죠. 전 남자친구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1억 3,590만 원 줄게. 아니. 하면 되지 않냐, 이거. 그렇죠. 그러면 더 쉽게 올 수도 있죠. 그 남자분이. 굿하지 말고.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굿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기죄로 본 거예요. 그러네요. 돈이 너무 컸나? 네, 아무리 그래도 뭐 굿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거는 어떻게 무속인이 남자친구를 제외시킬 그런 능력이나 의사 그런 게 있겠느냐. 이건 애초부터 본인도 그게 어려울 거 알고 불가능할 거 알고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한 거. 이게 약간 케이스마다 다른데 제가 볼 땐 오간 금액을 법원에서는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앞서 소개해 주신 딸을 가석방 3천만 원 정도. 가석방 될 수 있게 해주겠다. 3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여기 판결 내용으로 보면 똑같이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실제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이게 더 희박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금액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1억 넘어가면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사실 뭐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으로 맞춰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론 내놓고 가는 이유는 A든 B든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데 이렇게 좀 너무 누가 봐도 좀 이게 말이 되나라고 싶은 것들. 그래서 이제 뭐 가석방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굿은 또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승진시켜 주세요. 뭐 이런 승진 목적 뭐 이런 굿은 또 하고 뭐 집안에 누가 우화를 겪을 수 있는데 굿을 하면 좀 애군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굿하는 거 이거는 좀 그냥 우리의 전통 샤머니즘의 영역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너무나 고액이 오갔다라고 하면 일단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본다는 건데 이게 공통적으로 다 지금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사기로 다 본 거예요. 네, 3천만 원 가석방도 이거는 사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만 뭐 운 좋게 무죄가 나온 거고 예, 그 다른 것들은 금액이 너무 크죠. 일단 1억이 넘어가는 거라. 네. 네, 굿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해봤죠. 그 영화로 보고 이런 게 전부인데. 네.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 굿 해보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경험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 와인님께서 절실할 때 굿 생각이 굿 생각 나신대요. 너무 비싸네요. 이렇게 보니까 몇백이 아니네. 네. 그러네요. 네. 부모님 암 수술은 굿 하라고 하면 할 것 같긴 하다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마음, 정말 인간의 정말 너무 저런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아. 보세요, 유재훈님이 굿할 돈으로 줬으면 한다는 게 굿 아이디어래요. 너무 센스 있으시다. 굿 아이디어네 진짜. 에르브님이 오죽 답답하면 점집에 갈까 싶기도 하다고. 점 보세요. 신점이라 그러죠. 신점. 그러니까 막 사주 말고 누구 막 뭐 신내려서 하는 그런 데는 절대 안 가고 왜 무서워요. 무섭고. 네, 그리고 알 수도 없고 사실. 겁이 많으시네 생각보다. 아니 근데 전 나쁜 얘기 들으면 무섭잖아요. 좋은 얘기 해주면 당연히 좋을 텐데 그게 계속 마음에 쓰일 것 같아요. 근데 너 나가다가 교통사고 난다 이러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쁜 얘기는 아니요. 나쁜 얘기 주면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또 오게 하는 그런 영업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네, 저는 그런 데는 안 가고 근데 저는 그 명리학, 사주 이런 거는 저는 그거는 되게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고 저도 가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신점이랑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그 명리학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더 디테일한 지금의 MBTI 같아요.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로 이루어진 통계고 되게 근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냥 전체적인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근데 저는 막 잘 안 가긴 해요. 왜냐면 뭐 중요한 결정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혹시 마음이 휘둘릴까봐 좀 되게 별로 이렇게 좀 꺼려지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에도 많잖아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주가 결국 사주 팔자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 자기가 각자 생년월시로 나오는 그 8가지 글자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네.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오히려 저 사람이 이래서 나랑 이게 맞고 안 맞는구나 이런 거를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그 사주의 8글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역시 공부하신 분이라.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게. 네. 순데렐라님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굿하면 괜찮아진다 해서 어머니께서 굿을 했는데 아이고. 효과 없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믿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참. 그냥 글쎄요. 운명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라라님도 예전에 회사 상사분이 신점 젊었을 때 봤는데 후회된다고 그러신다고. 젊었을 때 신들린 지 얼마 안 된 분 재미삼아 보러 갔다가 되게 찝찝함만 얻고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찝찝함. 저게 싫은 거예요. 저도 안 가봤지만 갔다 온 뭐 언니들 그 오빠들 얘기 들어보면 계속 찝찝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또 가게 돼요, 거기를. 내가 가지 마라. 왜 가냐 하는데 근데 결국에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하면은 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찾아가시면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오히려 되게 좋은 분들은 진짜 되게 그 카운셀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약을 쓰지 않고. 근데 가끔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만나기 되게 어렵죠, 실제로. 유튜브에도 엄청 나오잖아요. 저 신점 컨텐츠가 되게 새로운 그 핫한 분야인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저 핑크유님이 변호사님하고 다른 의견을 내셨어요. 병리학도. 거짓이다. 명리학도 무당과는 다를 네. 뿐이지 거짓입니다. 네. 거짓일까? 저는 막 그렇게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아주 전문적인 공부를 한 건 아니라서. 근데 저게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재희님이 요즘 기본 1,000만 원부터래요. 아마 굿이요? 곧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런 거 사실 신고도 안 하잖아요. 세금 신고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현금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굿하고 네. 저기 카드 긁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카드도 요새 받을걸요, 근데. 그래요? 네, 할부도 받고 다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 공정거래님 진짜 웃겨요. 락한다고. 락한다고 머리 기른 친구와 둘이 전 보러 갔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궁합 보러 왔다. 궁합 보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둘 다 남자인데. 열린 분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그런 이성애가 아니라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공정거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나오셨나요? 궁합 보고 나오셨어요. 궁합 보고 나오셨나요? 참. 맞네요. 또 솔메이트님도 굿하는 멤버가 있어서 다 끌어들이면 돈 1,000만 원 그렇죠. 간다고. 맞아. 거기도 한 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뒷말이 너무 울 큰 언니는 뻑하면 우리들한테 굿하라고. 네. 네. 진짜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일단 팀이 있구나. 일단 이벤트 팀처럼 다 역할이 있는 거죠. 음식장 그분도 얼마 줘야 되고 인건비 거기도 외주가 있구나. 그렇죠. 다 외주겠죠. 한 팀을 다 매번 같은 신당에 있을 수 없으니까 굿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연락돼서 다 이제 오는 거죠. 그게. 그거 정규직으로 네. 고용하면 인건비를 계속 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일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네. 지급하는 거죠. 네네네. 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요새 인건비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저 돈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굿비도. 인건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굿은 정말 인건비 아니에요? 뭐 없잖아요. 재지내는 그런 거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과일 이런 거 되게 좋게 하던데. 그럼 얼마짜리겠어? 아무리 비싸도 백화점 가서 최고급 상품 산다 그래도 얼마 하겠어요? 과일 같은 거. 그렇지 않아요? 네. 한 돈 얼마 안 100만 원 들어요. 하면 네. 그러니까 엄청 그 정도로 퀄리티 높은 과일 안 쓸 것 같아요. 네. 인건비가 우선인데. 여러분님이 우리 외삼촌 사업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마다 풍파가 심해서 지금 용단하고 계시라고. 용달도 사업인데. 예. 그러니까요. 야, 네. 헤일리님 어서 오십시오. 예. 퇴근하자마자 들어오셨다고. 네. 퇴근을 6시 전에 하셨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 로또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군 얘기까지. 네. 그러니까 로또굿이랑 또 로또 되게 해주겠다 이 굿은 정말 이거는 사기의
사기의 네. 그 가능성이 너무 짙다. 재미삼아. 재미삼아 하다가 진짜 되면 와 정말 좋은 거고 네. 재미삼아. 그러니까 무속인이 행하는 굿을 일종의 종교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굿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뢰하는 사람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뭔가 사회통념상 과다하다라고 보여졌을 때는 네. 사기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그 한 가지 더 결론을 내주세요.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조용히. 예, 저는 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예, 그냥 조용히 하고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나만 얼마나 행복해, 여유롭게 살면 아니 되지 않나. 아니 그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용히 해요. 네. 내가 통장에 돈이 많아. 네. 그러면 몰래 도와주면 되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네. 다 같이. 맞아요. 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계좌 잔고 보고. 사람이 변했다. 네. 이제 뭐 저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맞아요. 말하면 이제 분란이 생기잖아요. 말하고 싶나 봐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저는 안 말할 것 같거든요. 말 안 하고. 당첨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힘든 일 생겨도 계좌 이렇게 잔고 보면은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분 인터뷰한 거를 한 몇 년 전인데 저도 막 친구들하고 그거 인터뷰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로또에 당첨되신 분인데 이분은 평범하게 원래 공무원인가 였대요. 그냥 안정적 직장이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로또를 가지고 뭐 집을 사고 그냥 일상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근데 그분은 너무나 이제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의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도 대부분 로또 당첨되면 다 비극으로 끝난다 하더라고요. 일찍 자살하거나 살인당하거나 그렇대요. 미국은 막 1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끔. 예,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1조라고 하니까. 그럼 미국은 막 장난 아닌 금액 네. 나오잖아요. 뭐 몇천억 이런 거.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 내용에 통계 낸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당첨자 전체 수에 비해서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숫자는 그렇게 또 크지 않대요. 그러니까 잘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더 많대요. 네네네. 이런 사건이 알려지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로또 재미삼아 사셔서 이게 당첨되셔가지고 이게 평온한 일상, 경제적 자립, 독립을 이루셔서 직장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부도 하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힘들 때마다 계좌 잔고를 보면 진짜 모든 아픔이 사라질 것 같은데. 밤 12시 46분이시라고 러브님이 어디시지? 미국이신가 보네, 미국. 아닌가? 아니네요. 우리보다 6시간이 빠른데. 러브님이 위에 혹시 네, 60% 정도가 잘못. 미국은 60%가 불행하고 40%만 행복하게 산다. 대형 로또 당첨자 중에 이게 확실히 이게 돈이 쉽진 않아요. 갑자기 벌리는 돈은. 그러니까 사업해서 자기가 어려운 과정을 이제 지나서 이렇게 어떤 재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함과 그것이 있잖아요. 너무 쉽게 얻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돈도 이제 그러니까 사용 방법 그런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되지 않은 채 뭔가가 자기한테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런 사안이 아닌가. 뭐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안 돼봐서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경험치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각해 보면 그 정도. 곰부인님이 내 인생의 로또는 각자의 배우자라고 생각. 되게 훌륭하네요. 저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아니, 물론. 이제 저희 남편이 옛날에 경건해졌어요. 결혼할 무렵에 저한테 뭐라 했냐면 그때 막 류현진 야구 선수가 이제 막 어디죠? 캐나다인가 어디죠? 어디에 갔죠? 잘 됐잖아요. 네. 처음에 어디로 갔죠? 네. 아무튼 맞아, 뭐 되게 비싼 값에 나한테 유현진을 헐값에 얻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했어 나한테. 그리고 난 유현진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러니까 뭐 도대체 무슨 맥락?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긴가 했는데 되게 본인은 되게 류현진의 그런 걸 되게 뭔가 높이 사고 자기도 뭔가 가능성 있는 류현진 정도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것도 뭐 네. 같은 맥락이네요. 네. 네, 아 참. 결혼 안 한 게 로또다 공부인이 역시 정정을 해주셨네요. 결혼 안 하는 게 네. 로또다. 아, 결혼하면 일단 그래도 마음의 위안으로 나의 배우자가 로또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래도 안 하는 게 로또다. 아. 이게 결혼하시고 로또 당첨되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하고 네. 예, 집안에 큰 손이 되시는 게 네. 가장 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아우 그거 그 말이 맞아요. 저 얘기예요, 제 얘기가. 제 얘기. 그러니까 저 말 되게 아, 저는 인생 살면서 몇 가지 명언 중에 참 맞는 말 저 말인 것 같아요. 고기도 너무 먹어본 먹어. 놈이 네. 그러니까요. 아 저렇게 간단히 맞아요. 표현할 수 정말. 있는데 참 이게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고기도 그래 먹어본. 지금 막 나가시고 계세요. 이제 지겹다는 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이거 다른 조금 사건 남았는데 뭐 이제 월요일 라이브 때도 이제 김복준 교수님이 얘기 다뤄주셨는데 이제 지금 가장 큰 사건은 네네네네. 이 군 장교 살인 사건이죠. 이것도 네. 어쨌든 토막 살인.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자들이 뭘 많이 아는데 디테일하게 못 쓰는 것 같아요. 약간 보도의 지침상 글쎄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피해자를 고려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사체도 그냥 뭐 어디 뭐 자루에 넣고 회수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그 혈흔도 안 남게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분이 너무나 정말 뭐 어떻게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체 훼손을 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그 에르브님, 네. 구속이 됐어요. 군 장교가 네. 토막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네. 그래서 10월 25일에 이미 이제 피해자를 목 졸라서 살해했다. 근데 범행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싸우다가 너무 이제 갈등이 심해져서 그냥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지금 주장이에요. 본인은 근데, 우발적이다. 네. 그리고 화가 나서. 근데 어떻게 뭐 얼마나 싸우면 갈등이 생기면 사람을 죽이겠어? 이거부터 잘못된 거죠. 그 말도 앞뒤가 안 맞는데 한 10월 25일 3시 4시쯤에 부대 내 주차장에 부대가 지금 살인 사건의 발생지가 돼버린 거예요. 부대 내에서 부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그리고 잠깐 피해자를 그냥 죽은 피해자를 옷으로 덮어놓고 잠깐 자기 나온 거예요. 차에 두고. 너무 대담하지 않아요? 이게 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게 네. 피해자분도 군인이셨죠? 네, 군무원이에요. 임기제 군무원이라고 해요. 군무원.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도 행정이나 이런 거 하시는 이제 뭐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 계시는데 군무원이었고 그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군무원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월 말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그런 군무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기사 보니까 그 근무 날짜가 3일 남았다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계약된 근무 날짜를 3일 남겨둔 거죠. 근데 계약 기간에 나가야 되니까 이 3일 동안 이 사람이 안 나오면 당연히 부대 내에서 의심할 거니까 이 가해자가 이 사람 핸드폰으로 나 못 나간다. 그냥 뭐 병가 처리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치밀하게 보내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벌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사체를 손괴할 흉기를 구매하고 오후 9시부터 이제 사체를 손괴했다. 부대 내 인근 공사장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월 26일 다음 날부터 이제 화천. 왜 화천인가? 본인이 예전에 화천에서 10년 전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지리를 잘 알고 있다. 화천도 군부대가 많거든요. 네. 화천에 그 북한간 일대에 뭐 여러 번의 사체 훼손해서 어디에 넣고 물에 뜨지 못하도록 해서 넣었는데 참 얼마나 그 피해자의 원한이 깊었으면 떠올랐겠어요. 고등학생이 발견했다. 고등학생이 기겁하고 112에 신고했다 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일단은 되게 그래도 잘한 게 신고받고 여기 사체가 일부밖에 없으니까 북한강 완전히 일대를 다 해서 다 건져 올렸다고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전에 이미 다 한 거예요. 이미 사체를 다. 네. 그리고 그 피해자 사체 흔적에 지문이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피의자 가해자 특정할 수 있었고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야, 그러면 이번에는 수사가 굉장히 잘 된. 조용하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 걔도 얼마나 놀랬겠어. 신고한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강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10월 25일에 범행을 저지르고 11월 3일에 바로 검거가 됐어요. 강남역. 10월 25일부터 네. 11월 3일까지 한 네. 일주일 정도. 그때 너무 태연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근해서 이제 송파구에 이제 부대로 정근을 했는데 거기에 뭐 근무지를 옮겼다는 얘기죠. 근무지 와서 이 근무지 옮기면은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했고 뭐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그 11월 2일에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 3일에 바로 잡았어요, 경찰이. 아, 네. 사체는 1일 날 발견되고 2일에 예, 거의 하루 만에 피해자 바로 특정해서 잡았네. 바로 잡은 거예요. 이 수사는 진짜 네, 빨리 잘한 거죠. 근데 이 차량에 이제 조금 혈흔이나 이런 게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문. 근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차량 내부도 치밀하게 다 세차했다. 이 사람이 세차도 다 했대요. 그리고 그러면 네. 이 이거 사람- 너무나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사건들을 쭉 네. 다 이제 사건을 다루는 방송을 하면서 이 정도로 치밀하고 이게 사후 처리까지 이렇게 할 그러니까요. 정도면 네. 근데 되게 빨리 잡혔어. 그죠? 그러네요. 근데 네. 보통은 아닌데요. 네. 아, 이거 이상해요. 왜 이럴까? 근데 뭐 지금 기사에는 이 가해자랑 피해자가 친밀한 친분이 깊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막 살인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범죄의 그 통상적인 모습을 보면 아주 원한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주 깊은 채권 채무 관계의 원한 또는 어떤 애정 관계에 기반한 원한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랑 동료랑 싸우다가 화가 난다고 일단 죽이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나서 우발적으로 죽였다면은 사실은 살인까지 안 갔겠죠. 그 정도하고 멈추고 어떻게 했을 건데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뭐 동기에는 곧 나오겠지만 네, 우발적인 범죄는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그 사체 훼손도 아주 이게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라는 평도 나오던데요. 어떤 뭐 프로파일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요? 얘기를 하시는 근데 거 보니까. 저는 네. 이 사체 훼손 장소가 네. 철거하려는 어떤 공사장. 건물, 네. 네, 그 철거 예정인 건물, 그러니까 그 뭐 막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네. 거기에 가서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이야, 참 근데 이 정도면 지금 30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의 진급 중령 진급 예정자다라면은 글쎄 되게 엘리트 장교인데 중령진 사관학교 졸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지만 이 나이 대비해서 중령 진급 예정자면은 꽤 그래도 승진이 빠른 사람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 소속이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리고 지금 그 기사에서는 엘리트 장교다. 네, 이 정도면 군 내에서는 그 진급도 빠르고 엘리트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가분들이 분석하기로 네. 자기의 이제 명예 실추나 경력 단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범행까지 이르렀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해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그러면 근데 이게 어떻게 묻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더 이상한 거. 그게 엘리트가 아닌 거 아니에요? 멍청한 애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멍청한 애 같은데. 아니 이 정도 자기가 그러면 뭐 여기서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엘리트 장교라는 타이틀이 달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짓을 네. 해요? 말도 안 그리고 되는 뭔가 더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피해자도 뭐 이렇게 뭐 보통 부검도 해보고 할 테지만 제가 볼 때 그 범행 동기가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범행 동기에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야지만 이게 계획적인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잡힐 때 핸드폰을 버려버렸대요. 이 사람이요? 네. 와, 나쁜 놈이네, 진짜. 네네, 배수구에 버려버렸어.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파손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불투명하다. 근데 우리나라 그 경찰들 포렌식 제가 한번 센터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잘해서 그 파손됐다고 이렇게 하여튼 이게 겉 파손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배수로에 버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물이 들어갔거나 뭐 네. 이러면 야
그리고 8일에 이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네요. 내일이요? 네, 원래 7일이었는데 또 8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건 신상 공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러니까 해야죠. 너무나 내일 이상하잖아요.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물론 신상 공개할 때 제일 또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재범 예방, 범죄 예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그 피해자 유족이나 이런 의사도 되게 고려를 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측의 의견도 좀 중요하게 고려될 것 같은데 그거를 뺀다면 이거는 신상 공개에서 무조건이죠. 10번 해도 모자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글쎄 뭐 살인 사건은 많았지만 사체 공개 근데 이게 진짜 올해 네. 엄청 큰 사건이에요. 그죠. 네. 근데 괜히 막 미국 대선이랑 막 우리 정세가 시끄러울 때 이게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네. 주목을 못하는 못 받고 있죠. 네. 근데 이거 엄청 큰 사건이에요. 그 우리가 그 어디야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그 왜 노래방에 유영철? 아니 노래방에 왔다가 네. 사체 훼손해서 유영철. 인천 아니 인천? 그래서 막 사체 훼손해서 버리고 근데 저 자기를 노래방이 아니라 그 여관에 네. 인천? 장대호 장대호. 모텔. 장대호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해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맞아, 그것도 좀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그렇네요. 엄청 큰 사건이에요. 아니 지금. 난 장대호 사건 하면 제일 황당한 게 장대호가 원래 자수하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갔다면 근데 서울경찰청 저희는 그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장대호를 한번 보냈다. 네, 그래서 자수하러 그러니까요. 경찰서 네. 쇼핑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 황당하던데. 종로경찰서 같지 않네. 그 관할이 종로경찰서 아니었나? 네, 그죠? 그래서 자기들 네. 저기가 아니라고 와 그랬을 진짜. 거예요. 네. 아니 서울경찰청도 받아야지. 살인을 자수하라는 그러니까 그냥 미친놈인 줄 알고 내보내는 거 아닐까요? 그게 네.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경찰청 보면 이상한 사람 많이 오거든요. 와서 막 시위하고 이런데 장대호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정말로 뭐 알겠는데 우리는 못 받아줘요 이건지 그래 뭐든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은 정말 그렇네요. 빨리 대응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잘한 것 같아요. 조용히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 해주면 피해자 유족분들도 그나마 예 어쨌든 그렇죠. 그나마 의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국가가 국가가 일을 해주구나. 피해자는 더 나이가 어린 것 같고 피해자는 33살이고 가해자는 38살인가 그렇더라고요. 참 가족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그죠. 이거는 뭐 무기징역은 확정인 사건인데요. 그죠. 네. 사형해야 되지 않나요? 사형이죠. 물론 근데 사형을 안 하니까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안 하잖아요. 근데 사형 선고감이죠 물론. 근데 지금의 법원의 판결 추세로는 무기징역은 최소 확정, 조금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사형 판결을 선고를 해도 되겠다 싶은 사건 같아요 저는. 네. 그 영채님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고. 네. 저희 대화가 아니 저희 다 대화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네. 흥분해서 너무 이상한 사건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장대호를 두둔했어요? 장대호를 어떻게 두둔하죠? 네, 장대호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장대호를 두둔한 게 아니고요. 그 장대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수하러 갔을 자수의 문제. 그때 경찰의 대응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빨리 안 잡힐 뻔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마음 바뀌어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네, 벌써 이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이 행복한 로또 얘기로 시작해서 무거운 로또 이런 얘기를 그래도 다들 상상하시면서 들으셔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사실은 1등이 되셨는데 말을 안 하시고 계시고 사실은 1등이 되셨는데 이제
야, 그 기분 모르지 이러면서 이제 뒤에 댓글에 남겨주시는 걸로 라이브는 이게 그 지나가면 저기 못 남기죠. 그러니까 댓글에 그 익명으로 남겨줄 수 있지 않나? 아니 이럴 수 있어. 그 내 친구가 당첨됐는데 그렇죠. 예. 이런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예. 제 3자 입장으로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당첨님은 1등 당첨되면 말씀드린다고. 네. 아니에요. 네. 절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요즘 그 어제 밤에 새벽에 날씨 굉장히 쌀쌀했던 춥더라고요. 거. 네. 제가 어제 또 그 스모킹건 편집하느라 3시간 자고 계속 밤에 이렇게 오늘 집에를 못 가고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밤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갔는데 추워요. 엄청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강 아마 조심들 네. 하셔야 될 걸리지 것 마시고. 같습니다. 네. 감기가 상당히 독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약간. 제가 조금 피곤하고 하면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재라고 하면 이상하겠네요. 다음 그렇죠. 주에 또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네, 찾아뵙고 네. 이렇게 답답함을 같이 얘기할 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 정도 감사합니다. 괜찮죠? 좋네요. 막 너무 일취월장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네. 헤일리님이 스모킹건 전화 목소리 대응 나오면 이제 그 뒤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곧 얼굴도 나오실 예정이에요. 진짜 이 정도면. 그때는 저기 경상도 사투리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했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전혀 문제 없으셨죠? 네. 매끄러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